9번째 강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자, 이번 강의는 경제 구조의 변화에 대한 내용인데요. 여러 학생들 많이 들었다시피 현재는 소유 경제가 아니라 공유 경제로 세상의 트렌드로 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공유 경제가 무엇인지 그리고 공유 경제 사례를 알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소유의 시대가 가고 공유의 시대가 왔다. 공유 경제는 전 세계 혁신의 트렌드로 자리매김하고 있고, 다양한 분야가 내가 가지고 있는 물건을 다른 사람들과 공유해서 사용할 수 있는 경제가 흐름으로 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공유 경제란 기존의 소유 경제에서 여럿이 함께 공유해서 쓸 수 있도록 협력 소비 경제를 공유 경제라고 이야기합니다. 2008년 미국 하버드대 법대 로렌스 레시 교수에 의해서 처음 사용된 말로, 자신이 소유한 물품이나 자원을 다른 사람에게 빌려주거나 물품이나 서비스를 구입하지 않고 필요한 만큼 빌려 쓰는 그러한 소비 형태를 이야기합니다. 자신이 갖고 있는 물건을 다른 사람과 공유함으로써 일종의 수익을 얻는 구조인데요. 소유하고 있는 제품과 서비스를 다른 사람들과 공유한다. 자, 여러분들은 가정에 부모님이 다 자동차를 가지고 계실 겁니다. 우리는 그동안 근로생활을 통해서 급여를 받고 일정 기간 동안 돈을 모아서 비싼 가격으로 물품을 구매합니다. 자동차가 그 대표적인 예인데요. 자동차 한번 구매하려면 보통 한 3천만 원 든다라고 가정을 했을 때, 하루 24시간 기준으로 우리가 자동차를 운전하는 시간은 그리 많지 않을 것입니다. 고작 출근, 퇴근, 아니면 출장을 다닐 때 자동차를 이용합니다. 그러면 주차되어 있는 시간은 얼마나 될까요? 주차되어 있는 시간에 다른 사람에게 임대를 해주고 임대한 만큼의 수익을 얻는 경제 구조 형태, 이것을 공유 경제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대표적인 업체가 에어비앤비하고 우버, 또 국내에서도 많은 업체들이 등장을 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에어비앤비는 2008년 8월 달 미국 캘리포니아 샌프란시스코에서 설립된 세계 최대 숙박 공유 서비스 업체입니다. 자신의 방이나 집, 별장, 사람이 지낼 수 있는 모든 공간을 임대해서 전 세계에 집이 필요하신 분들과 집을 임대해주는, 즉 연결해주는 공유 플랫폼으로 세계 최대 숙박 공유 업체입니다. 현재 21개 도시에 지사를 두고 있고요. 이용 방법은 첫 번째, 우리가 인터넷 사이트를 통해서 숙소 검색을 합니다. 그리고 옵션을 선택하겠죠. 집 유형이라든지 가격이라든지 시설 등을 보고 옵션을 선택하고 관련된 정보를 확인한 후에 우리는 예약을 합니다. 예약을 할 때는 숙소의 규칙을 반드시 읽어봐야 된다는 거 우리 학생들은 많이 알고 계실 겁니다. 예약을 통하면 이제 결제까지 이루어지고요. 우리가 목적지에 가서 체크인과 체크아웃을 통해 어떤 새로운 환경의 여행을 즐길 수 있는 그러한 플랫폼입니다. 기존 숙박업과의 차별성이 있다라면 에어비앤비는 네트워크 효과를 기반으로 규모가 엄청나게 좀 확장되고 있다는 거죠. 인터넷을 통해서 숙박 공유에 참여하는 사용자 수가 증가할수록 가능한 연결의 수가 더더욱 증가한다라는 특징을 가지고 있고요. 보다 광범위하고 다양한 품종의 숙소 및 서비스를 공급할 수 있다는 겁니다. 기존에 우리는 펜션이나 호텔이나 어떤 숙박업소를 주로 이용을 했었는데, 에어비앤비라는 업체를 통해서 일반 가정집에도
우리가 임대해서 들어갈 수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아파트부터 캠핑카, 보트, 섬 등 다양한 공간이 있으며 호스트별로 제공하는 서비스가 차별화되어 있다는 특징을 가지고 있고요. 부동산 매입 및 대규모 고용 없이도 숙박 규모를 확장해 나갈 수 있다는 특징이 있습니다. 에어비앤비는 회사 소유의 호텔이 전혀 없습니다. 회사 소유의 펜션도 없습니다. 그러나 현재 세계 최대의 숙박 공유 업체로 발돋움하고 있는 공유경제의 대표 사례가 되겠습니다. 자, 두 번째 사례입니다. 자, 여러분들 잘 알고 있는 우버인데요. 자, 우버는 2009년 3월 달 스마트폰을 기반으로 한 미국의 승차 공유 서비스입니다. 차량 이동이 필요한 사람과 차량 소유, 운전자를 연결시켜주는 플랫폼이고요. 서비스 이용자로부터 요금을 받고 수수료를 제한 나머지 금액을 차량 운전자에게 지급하는 사업 모델입니다. 자, 우버의 개요를 보시면요. 자, 소비자는 우버 앱을 통해서 접속을 합니다. 자, 정보를 입력하고요. 우버 앱을 통해서 신청을 합니다. 배차 신청을 하는 거죠. 자, 배차 신청을 하게 되면 자, 승객의 어떤 현재 위치하고 목적지를 전송을 해주고 배차 내역을 전송을 받습니다. 기사의 프로필 그리고 비용 등 배차 내역을 전송을 받게 되고 차량이 도착하면 우리는 차량을 탑승한 후에 해당 목적지까지 이동을 합니다. 그리고 개인정보를 입력했을 때 개인정보와 신용카드 정보까지 입력이 되면 도착 후에 자동 결제가 되는 시스템으로 지금 이루어져 있습니다. 자, 다음 슬라이드는 왼쪽에 우버가 있고요. 우버는 앞에서 설명드린 바와 같이 2009년도에 설립이 됐습니다. 현재 2009년 7월 말 기준으로 우버의 시가총액은 약 765억 달러나 되고요. 전 세계 700개 이상 도시에서 현재 서비스하고 있습니다. 글로벌 시장 점유율이 약 70%로 추정이 되고 있고요. 자, 우버를 견제하기 위해 2012년도 미국에서는 제2의 기업 리프트라는 회사를 설립합니다. 2019년 3월 29일 기준 현재 시가총액은 222억 달러고요. 우버에 비하면 현저히 작지만 현재 미국 내에서는 30%의 점유율을 가진 업체로 성장하고 있습니다. 중국에서는 어떻게 될까요? 중국에서는 우버가 서비스되고 있다가 텐센트와 알리바바 그룹이 투자한 기업이 합병해서 2016년 8월 달 중국의 우버를 인수 합병하기 시작했고 현재 디디 추싱이라는 이름으로 자동차 공유 서비스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자, 또 다른 공유경제 사례입니다. 자, 오픈 클로셋, 열린 옷장이고요. 자, 국내에서 지금 서비스하고 있습니다. 자, 열린 옷장은 누구나 멋질 권리가 있는 정장 공유 옷장이라는 이름으로 기본 정장, 빅사이즈의 정장, 비즈니스 캐주얼, 승무원, 대기업, 공기업, 면접까지 필요한 정장이 약 3,000벌 이상으로 보유하고 있으면서 청년의 시작을 응원하는, 즉 옷을 공유하는 기업이 열린 옷장이고요. 자, 두 번째 서울 자전거는 서울특별시에서 공공 자전거 서비스를 현재 진행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 소카입니다. 소카는 스마트폰 애플리케이션을 통해 카 쉐어링 서비스를 제공하는 영리 기업이고요. 탑승 전에 결제를 하게 되면 시간당 차량 대여 요금을 지불하게 되고 반납 시에 결제를 하게 되면 주행 거리만큼 요금을 부과하는 형식으로 서비스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네 번째 위워크입니다. 위워크는 2010년에 창립된 미국의 기업인데요. 2016년도 8월 현재 한국 시장에 진출이 되어 있으며
기업가를 위한 공유된 작업 공간, 그리고 공간을 서비스해주는, 공간을 임대해주는 공유경제 사례입니다. 국내에서는 서울역점, 종로타워점, 역삼역점, 그리고 역삼역 2호점, 광화문점, 여의도역점, 을지로점, 삼성역점, 강남역점, 선릉역점, 부산 서면점. 자, 이렇게 우리나라에서는 지금 서비스가 진행되고 있는 업체입니다. 다섯 번째, 집밥은 2012년도 개설된 집밥이 출발했고 소셜 다이닝 플랫폼으로 시작된 공유경제의 사례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쉽게 말하면 밥 번개라고 할 수 있고요. 다른 사람과 공유하고 싶은 주제로 식사 모임 내용과 일시, 장소를 번개처럼 올리면 동일한 관심사를 갖고 있는 사람들이 모여서 밥을 먹으며 서로 소통할 수 있는 그러한 사례가 되겠습니다. 여섯 번째, 키플입니다. 키플은 아동용 의류 교환 공유 플랫폼이고요. 여기는 옷, 신발, 잡화, 책장, 용품, 장난감 등 아동에 맞는 다양한 물품을 가지고 공유경제 일을 담당하고 있는 대표적인 사례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공유경제에 대한 인식에 대해서 조사를 해봤습니다. 자, 조사기관은 미국 전문 리서치 기관이고요. 전 세계 사람들을 대상으로 특정 물품을 공유하는 것에 대해 참여할 의향이 있는지에 대해서 물어봤습니다. 자신이 소유한 물건을 공유하는 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자, 지역별로, 대륙별로 구분해 보면 아시아 태평양이 78%의 참여 의향이 있다. 라틴 아메리카는 70%, 중동 아프리카는 68%, 북아메리카는 52%, 유럽 54%가 공유경제에, 공유 커뮤니티에 참여할 의향이 있다라고 의사를 보였고 전 세계 평균은 68%가 됐습니다. 이를 통해서 전 세계 절반 이상의 사람들은 자신이 소유한 물건을 공유할 의향이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 수가 있고요. 반대로 다른 사람의 물건을 공유하여 본인이 사용하는 것은 어떻겠습니까? 라고 질문을 던졌을 때 아시아 태평양이 81%로 가장 높은 긍정적인 응답을 보였고 라틴 아메리카는 73%, 중동 아프리카는 71%, 북아메리카 43%, 유럽 44%가 긍정적으로 응답했으며 전 세계 평균은 66%입니다. 마찬가지로 전 세계 절반 이상의 사람들은 다른 사람의 물건을 공유하여 본인이 사용할 의향이 있다라는 사실을 알 수 있는 통계 자료가 되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전 세계 공유경제 시장 규모 예측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2014년에 전 세계 공유경제 시장 규모는 140억 달러였습니다. 11년 후 2025년에는 2014년에 비해 무려 약 24배가 증가한 금액으로 3,350억 달러로 증가할 것이다라고 예정을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미래에는 전 세계 사람들이 적극적으로 물건 공유에 참여할 것이며 그에 따라 공유경제 시장이 엄청나게 커질 것이라는 사실을 이번 통계를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자, 공유경제 사업 부문별 성장 규모 예측을 조사했습니다. 컨설팅 기업, 글로벌 회계 컨설팅 기업에서 발표한 공유경제 사업 부문별 예측 통계를 보시면 1위는 63% 증가로 예측되는 P2P 대출 및 크라우드 펀딩이 1위를 차지했고 2위는 37% 증가로 예측되는 온라인 스텝입니다. 3위는 31%를 차지한 P2P 숙박 시설 공유고요. 4위는 23%인 차량 공유입니다. 자, 공유경제 시장 전망입니다. 자, 앞에서 보신 바와 같이 2,400억 달러에서 2025년에는 3,350억 달러로 증가할 거고 공유경제는 150억 달러에서 29.5%가 증가한 3,350달러가 될 것이라고 지금 전망하고 있으며 분야별로 시장 전망을 보시면 전통적 렌털 시장,
지금과 같은 렌털 시장을 보시게 되면 DVD 렌탈은 마이너스 성장을 좀 예측하고 있습니다. 자동차 렌탈은 2%, 도서 대여는 3%, 장비 렌탈은 5%의 증가치를 보이고 있는데 전통적 렌탈 시장은 증가치가 그렇게 높지가 않습니다. 반면에 공유경제 시장은 비디오 스트리밍이 17% 증가할 것으로 예측하고 있고요. 자동차 공유, 카쉐어링은 23%, 숙박은 31%, 온라인으로 직원 채용하는 것은 37%, 그리고 크라우드 펀딩이 63%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자, 2019년도 11월, 8월자 뉴스에 나온, 언론에 나온 정보를 하나 가지고 왔습니다. 공유주방 클라우드 키친. 창업자는 우버 창업자였던 트래비스 켈러닉입니다. 현재 트래비스 켈러닉은 우버를 창업했으나 CEO 자리에서 지금 떠난 상태고요. 그로 인해서 그 뒤로 클라우드 키친이라는 공유 주방 업체를 새롭게 만들어냅니다. 사우디아라비아로부터 약 4,600억 원의 투자를 유치했다라는 뉴스가 최근에 등장한 거고요. 클라우드 키친은 테이크아웃 주문에 최적화된 공유 주방과 음식 배달 시스템을 지원할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키친, 주방을 여러 사업자가 공동으로 쓸 수 있기 때문에 신규 사업자의 투자 비용 부담, 창업의 진입 장벽이 낮은 것이 특징이라고 하겠습니다. 현재 클라우드 키친은 국내에 6개 지점이 오픈되어 있고요. 서초점, 삼성점, 건대점, 분당점, 관악점, 논현점 6개 지점이 오픈되어 있으며 주방시설, 마케터, 그리고 운영 인력까지 제공을 해준다라고 약속이 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도 한번 공유주방 클라우드 키친을 이용해 보는 것도 나쁘지 않다라고 생각해 봅니다. 공유경제가 좋은 것만은 아닙니다. 현재 피해 사례가 많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에어비앤비에서 발표한 뉴스에 따르면 숙소를 임대하고 숙소 안에서 파티를 즐기다 총기 사건이 발생하는 사건이 있었죠. 그래서 에어비앤비 측에서는 숙소 임대를 해주는데 숙소 안에서 파티를 금지하겠다라는 언론의 뉴스도 나왔었습니다. 잠자고 있는 나의 물건을 필요한 사람에게 빌려주고 거기에 대한 수익을 챙길 수 있다라면 더없이 좋은 기회라고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은 아직도 소유하려고만 하십니까? 비싸게 사신 물건 분명히 여러분들 집에 잠자고 있을 겁니다. 방치되어 있을 겁니다. 소유의 시대는 분명히 지나갑니다. 공유의 시대가 왔습니다. 공유 경제는 앞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전 세계 혁신의 트렌드고 시장의 전망도 굉장히 밝습니다. 이번 기회에 여러분들 집에 잠자고 있는 물건을 찾아보시는 건 어떨까요? 세계 트렌드에 맞게 여러분들의 물건을 빌려주고 공유할 수 있는 기회에 참여해 보시기를 권유드리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